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이주에 나섰습니다. 8천 가구 이상이 본격 이사 채비를 하며 주변 전월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H가 각종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여의도 부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H가 공급하는 땅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지로 면적은 8,264제곱미터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억지로 부모가 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중학생 때까지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애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이끌려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좋아서 즐겁게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억지로, 그래서 누군가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좋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한다면 아마 그 결과도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분 좋은 투자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1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투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마음 가벼울 수 있도록 무겁게 누르고 있는 고민 덜어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 참 즐겁고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나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작게나마 성공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주변의 친인척이 되었건 우리 가족이 되었건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이 되었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번쯤 작게 성공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굉장히 기쁨이 따르고 즐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지도 편달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팍스인제 TV 부동산 코너가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팍스인제 TV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요. 부동산 TV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깨끗이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오후 1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1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바로 양승우 소장의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그 고민 해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대항동에 네. 민간 임대 아파트 10년 거주한다고 그래갖고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직접 거주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때 예.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네, 아니 지금 예.
지금 무주택 상황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자양동에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10년 동안 좀 임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서 이거를 네. 좀 지금 내가 분양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소장님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네요. 네, 자양동. 337세. 자양동은 위치가 좋죠. 네, 뭐 두말할 것 없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디를 투자하시더라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양동의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민간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집하고 있어요. 조합원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화면 안 보고 계세요? 네. 그냥 전화 통화로만 이렇게 설명을 네, 들으실 네, 거예요. 네, 네. 그 민간임대주택 그 아파트를 얼마나 알아보셨던 거예요? 얼마나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10년 임대로 살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다가 네. 10년 후에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이후에 응. 그 10년 이후에 근데 아마 그게 사실이 될 수 있으려나? 분양가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질 거예요. 네, 지금 7억이래요, 7억. 7억.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싸다 그죠? 네, 예, 그러면 받으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따르거든요. 음,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조합원 모집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혹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왜? 뭐 때문에요?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요. 예?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지주택이 토지 확보를 몇 프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95%요. 토지 확보가 이게 95%가 돼야 됩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이 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그랬는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거기는 80% 확보해야 된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토지를 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 80%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쉽지 않죠. 이 지주택은 95%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토지 확보 80%도 이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가격은 싼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지지부진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아무래도 고통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 높아져요. 그렇죠. 자꾸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혹시 그 자양동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로 지금 조합은 그 모집을 하고 있는 중에 이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그 영업사원이 말씀하시기를 네. 뭐 55%인가 60% 했다고. 아, 영업사원께서 거기 주위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난리래요. 55%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일단 55% 확보가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구청에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5%에서 80% 받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재개발 있죠, 재개발. 네. 일반 재개발, 새 아파트 주는 재개발. 네. 이 재개발은 몇 프로가 동의가 돼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죠?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4분의 3.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개발도 75% 확보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5%보다도 5%가 더 높은 이 민간임대 아파트를
토지 확보를 80% 한다는 거는 거의 진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힘들다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요거는 조금 저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라면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여기 지금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9천만 원. 네? 9천만 원이요. 입주 때까지. 입주 때까지 얼마요? 9천. 9천. 예. 9천만 원? 지금 5천만 원 하고 3개월이자 4천만 원 하고. 이 9천만 원이 좋긴 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안 됐는데 이 9천만 원이 계속 거기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없어요. 주택 없이 계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다른 지역 하나 여쭤봐도 되나? 다른 지역요? 예, 그건 안 된다고 이제. 안 돼. 다른 지역 얘기하세요. 영등포구 당산역 초역세권인데. 당산역? 오피스텔 도시형. 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당산역에 생활주택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거? 예, 도시형 생활주택 170, 80세대 된다고. 뭐 알겠는데요. 네. 여기 지금 위치는 되게 좋아요. 당산역이면. 네, 당산역이면 2호선, 9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9호선이 또 급행으로 또 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행으로는 안 서겠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가 일단 아파트나 아니면 주변에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다세대 빌라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 당산역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이고 플러스 여기다가 오피스텔까지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죠. 뭐 원룸 요 정도 되죠. 원룸 1.5룸. 투룸이래요. 투룸. 네? 22평, 실평수 22평. 실평수 22평. 실평수가 9억에서 22평이에요? 10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평수가 25평까지 있는데. 네? 실평수가 22평? 네. 근데 이거 금액이 얼마 한다고요? 9억에서 10억. 9억에서 10억? 네, 25층까지 있대요. 네, 한강 보이고.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 이거 자금 투자하실 자금이 있으세요? 근데 입주 때까지 뭐 5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네. 우리 그런 게 있어요. 10억짜리를 사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지어진 거 아니네요? 지금 짓고 있대요. 땅 파고 있다고 그래요. 땅 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간에 중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갈 때 잔금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적은 근데 그 돈으로 무이자래요. 지금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기에 쉽지가 않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산역 인근에 만약에 이 정도 자금이라 그러면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예?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낫고 이런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 말 들으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 3, 4억. 3, 4억 정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3, 4억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3, 4억에 맞는 투자를. 그럼 저기 발산역은 어때요? 발산역 지금 다 줬다고 그러던데. 제가 한 곳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제가 두 가지를 사례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그 방금 얘기했던 당산역에 5천만 원 투자나 아니면 자양동에 얘기를 했던 9천만 원 투자 있죠? 1억 이하 투자. 제가 시청자분의 정확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억 이하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흥동으로 가세요. 시흥동. 시흥동이 어딘데요? 금천구. 시흥동에 가시고 두 번째 시흥동에 뭐가 있냐면 이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가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3억 정도 있다. 3억이 있다 그러면 이 3억 투자는 저기 우리 영등포구에 도림동이라고 있습니다. 도림동 장미마을로 가세요. 장미마을 아시겠어요?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이 화면을 못 보시고 전화 통화만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빌라 알아봐요? 예, 빌라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유, 빌라가 혹시나 언제 시청자분이 또 엄한 데 가가지고 엄한 빌라를 또 투자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더 콕 집어드릴게요. 혹시나 지금 못 보시면 우리 또 재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재방송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네. 예. 자, 이제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이렇게 제가 자, 우리 여기 서울 보면 여기 위에 이제 한강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강이 지나가고 여기 여의도가 있고요. 여의도 아래쪽에 우리 영등포 있죠. 영등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여기 구로가 있고요. 구로. 그 아래쪽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금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면 우리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금천구가 가격이 좀 낮아요. 가격이. 그런데 이 가격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아파트가 없고 다 주변이 그냥 다 빌라예요. 노후가 많이 된 저층 주거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가산디지털 구로토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이 다 이쪽에 가까운 지역에 근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고 또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수요가 높은 아파트에 위치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의 학군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한결 더 아파트 가격이 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금천구나 구로구나 아파트 가격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요 일대가 독산동이나 시흥동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낮은 이유가 제대로 된 아파트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군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쪽 일대가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다 그러면 말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예. 여기 보시면 시청자님 꼭 화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보기로. 자, 여기 보시면 시흥동이 있는데요. 시흥동 바로 앞에 보면 1호선 금천구청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여기 시흥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의도 있죠.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돼요. 신안산선. 요 신안산선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개통일 겁니다. 2025년. 원래는 2024년 개통으로 내년에 잡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다 보니까 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25년에 개통을 한다.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땅을 다 밑에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10년 뒤에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바로 지척에 있는 내년, 내후년이면 개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일대가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요게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재개발이 어떤 재개발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있고요. 공공 재개발이 있고요. 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신속통합기획은 우리가 투자 접근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1억 이하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신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은 실거주를 해야지만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실거주가 안 되죠. 안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아예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속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투자로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100%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기 시흥동 일대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조합은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동의서 단계가 72%까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모아타운은 몇 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아까 민간임대주택하고 똑같이 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8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72%까지 확보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 남았어요. 8% 남았고 올해 10월 초부터 동의서를 걷었는데 지금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72% 확보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여기 저층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안 오르고 항상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냥 빌라들밖에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아파트를 해도 된다는 구청과의 협의하에 이 지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빨리 어떻게든 추진해가지고 아파트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투자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한 9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 이 지역입니다. 여기 모아타운, 시흥동, 신동, 모아타운이라고 보세요. 모아타운이고 앞쪽으로 제가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간다 그랬죠. 신안산선. 요 신안산선에 홈플렉스가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시흥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들어옵니다. 역사가 들어오면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느냐? 500m. 500m니까 바로 역세권이죠. 역세권. 그래서 이 만약에 여기 모아타운 하나만 들어와서 덩그러니 그냥 아파트 여기 뭐 한 1000세대, 150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투자를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할 텐데 이 보시면 전체가 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위쪽도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이제 이미 구청에 신청을 했거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벅차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아타운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한 3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 네, 잘 듣고 계세요. 자 여기에 자 이제 화면을 제가 좀 옮겼는데요. 바로 위에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자 3억 투자. 이 여의도 아래쪽에 여의도에 우리 고급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 아래쪽에 영등포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풍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신길 뉴타운. 이미 신길 뉴타운은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조금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쪽짜리 신길 뉴타운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쪽에 있는 신길 뉴타운 지역들이 다 해제가 옛날에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뉴타운으로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규모가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상승이 막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옆쪽에 보시면 모아타운이라고 또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이쪽에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 두 곳. 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마을이고요. 장미마을. 이름도 예쁩니다. 장미마을. 또 아래쪽은 고추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추마을. 자, 고추마을도 투자하면 좋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바로 위쪽에 이름도 예쁜 장미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이 장미마을로 가면 여기는 예전에는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재개발의 왕이죠.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운영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조금 역세권 추진하기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민설명회도 끝났고요. 지금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미마을에다 투자를 해놨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보기에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옆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여기에 거의 한 3배 이상이 됩니다. 3배 이상. 노량진 뉴타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투자하려면 뭐 11억, 12억씩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그보다 규모도 더 큰데 지금 현재 저렴한 가격에 3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서 지금 만약에 수익을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개념이 내가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밑에 1억 이하의 자금으로 시흥동에 가시면 굉장히 높은 100% 이상은 되겠죠, 무조건.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여기 장미마을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우리 어려운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려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또 뭐 발산이나 뭐 이런 데 당산역 이런 데 인근에 어렵게 알아보지 마시고 제가 드렸는 설명을 기반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 가서 한번 임장을 해 보시고 또 이런 데다가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제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에 세미나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설명 잘 들으시고 진짜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권유를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생각하셨던 투자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역적으로도 두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요. 네, 양재동에다가 빌라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양재 1동하고 2동하고 있어요. 네, 근데 2동에서는 뭐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어디가 더 좋은지. 그러니까 투자처로 양재동은 좀 선정을 해 놓으신 거고 그 안에서 양재 1동과 2동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바로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 양재동 1동하고 2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여기 들어가는 투자금이 제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억. 투자금 2억. 네. 2억으로 현재 양재동하고 여기 양재동인데 양재 1동하고 양재 2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투자금 2억. 지금 시청자님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제분이나 뭐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드님요. 예, 왠지 네. 그럴 것 같아서. 예, 아드님. 아드님이 직장이 근처세요? 네, 시민의 숲역 근처예요. 시민의 숲 근처예요?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셔도 괜찮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아드님이 직접 거주를 하실 예정이에요? 나중에 할 거예요. 향후에 네. 아파트가 되면 거주를 하시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우린 나중에 우리 아들이 번듯한 서울의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지금 빌라 투자가 아니고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알아보셨죠? 네. 알아보셨을 때 어떻든가요? 양재 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뭐 대충 가닥은 제가 볼 때는 정해졌을 것 같은데 뭐 분위기나 뭐 이런 많이 것들은 올랐어요. 어떻든가요? 이동이 많이 올랐어. 2동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올랐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까 어떤 말씀하시기에 모아타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모아타운 요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랐는 상태고 1동은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던가요? 뭐 이동하면은 일정도 된다라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저는 모르죠. 물론 있잖아요. 네. 한 곳이 진행해서 성공을 하면요. 네. 주변도 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네. 그렇죠. 부럽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안 지기 위해서 또 그쪽에서도 재개발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상가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네. 상가들. 그러니 이제 왜냐하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지나고 3호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여기가. 양재 1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재 1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권이 발달이 됐어요. 네. 상권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상권이 발달되는 지역에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상가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상가 월세 수입이 꼬박꼬박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부시고 재개발을 한다고 뭐 몇 년 동안 상가 월세도 못 받고 기다려? 그거 잘 안 해요. 그렇게. 네. 상권이 아주 발달해 있는 지역은 이 재개발이 안 된다. 네. 예, 쉽지 않다. 그러나 네.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그분들도 뭐 나중에 상가 수익보다 아파트 받는 게 훨씬 나아라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주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아드님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새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양재 이동의 모아타운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양재 이동에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네. 뭐 재개발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요 네. 일대가 우리 아시다시피 그 RNCD 특구 있죠. 네. 예, RNCD 특구라고 이 서초구에서 굉장히
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구예요. 여기가 단위예요, 하나에.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해서 제가 양재 이동에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뭐 한 몇 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가 조금 더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형태의 사업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가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알아보시면 좋은 게 여기에도 이제 재개발을 진짜 빨리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들이 있어요.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에 지원을 했던 서울시에다가 구청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 올라갔던 지역이 있는데요. 뭐 양재 1구역, 2구역, 뭐 6구역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을 한번 했던 지역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의 지역들은 상가 분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가고 싶다고 하시면 양재 이동의 1구역이나 2구역, 뭐 아니면 6구역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예, 그게 이제 땅 지분이 네. 5평 이하면은 저기 분양권이 없어지고 현금 청산 받나요? 잠깐만요. 땅 지분 5평 이하 속 5평 이하이면 이하. 네. 그게 이쪽은 안 뭐 나온다? 현금 청산 받는 건지. 이쪽은 안 나온다. 이 현금 청산이라는 동일한 말이잖아요. 네. 청산. 이거 누가 얘기를 하시던가요? 부동산에서요. 어떤 부동산에서요? 양재동. 양재 1동 부동산에서 얘기하던가요? 이동 부동산에서. 2동 부동산에서 이거를 얘기하세요? 예. 절대 없다. 이런 거. 예. 예, 절대 없다. 땅 지분이 이 주택이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주택. 네, 빌라. 예. 빌라는 주택이죠. 네. 근생 아니잖아요. 상가 아니잖아요. 네. 주택이면 땅이 예. 지분이 0.1평만 있어도 네. 0.0000001평만 있어도요. 네. 이쪽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근생이나 도시형 같은 건 안 나오나요? 도시형도 주택입니다. 근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아, 네, 도시형까지. 근생 보지 마시고요. 네. 근생 머리 아파요. 저한테도 막 근생 때문에 막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생 머리 아프니까 근생 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제값을 주더라도 주택으로 네. 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알겠습니다.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주택이고요. 다세대 네. 주택이고요. 연립 네. 주택입니다. 주택은 0.0000001%만 있어도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안내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집을 매도해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을까? 네. 지금 한 3억 5천 정도만 있어요. 3억 5천 정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거주 비용 빼고 여유자금으로 남아있는 돈 3억 5천일까요? 네네. 네, 그럼 이 3억 5천으로 투자처를 좀 찾고 계신 건데 좀 관심 있게 네. 보셨던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원효로 1가 네. 근생이면 25평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이제 주택으로 썼으면 네. 그거는 25평 입주권만 나온대요. 네. 그리고 청파 일가의 2구역 빌라인데 네. 신통 지역이에요. 요거는 지분이 많아서 33평 입주권을 준대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는 더 뭐냐면 분당에 미금역 근처에 소형 상가, 네. 아주 작은 상가 지분 5평 정도 되는 상가가 좀 싸게 나온 게 있어서 네. 요게 세 개 중에 지금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두 지역, 원효로 일가에서는 조금 작은 입주권, 그리고 청파 네. 일가에서는 조금 큰 평형 입주권, 그리고 네. 하나 더 추가는 분당 미금역 근처에 상가까지 여유자금 네. 3억 5천으로 어디를 접근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속도 애도 많이 쓰시겠다. 네, 3억 5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3억 5천
3억 5천인데 자 일단 먼저 분당을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요거는 X 상가 아. 상가 하지 마시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10년 뒤에 얼마나 후회하고 계실지 제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네, 네.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주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하시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네. 제 얘기를 머릿속에 꼭 듣고 계시게 됩니다. 예.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자, 그리고 두 네. 번째로 이제 3억 5천을 가지고 우리 원효로 일가를 할 것이냐. 자, 네. 청파동 청파 2구역이죠. 신속 통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1구역도 있는데 요거는 민간 재개발이고요. 요 네. 위에 2구역이 신속 통합 계획입니다. 자, 신속 네. 통합 계획도 되게 좋아요. 원효로 네. 일가도 되게 좋고 둘 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 입지에 여기에 요 서쪽에서 본다 그러면 메인 입지가 거의 원효로 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요. 네. 역도 효창공원역 2개 노선이 지나가죠. 또 바로 위에 또 남영역 있죠. 위에 또 숙대 입구역도 가깝죠. 총 4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이름도 역세권 시프트잖아요. 네. 네.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자, 네.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그 용산 정비창 부지 있죠. 네. 이게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요. 착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고 이게 미래 완전 여기 서울의 그냥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네. 제가 네. 이 정비창 부지 때문에 명가지를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이거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게 또 네. 전문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또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잠깐 네. 드릴게요. 네. 이 정비창 부지가 예전에는 그 우리 국토계획법이라는 이 제상단의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을 막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가 뭐 용적률이나 뭐 용도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을 막 밀도 있게 못 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주기 위해서 국토법에서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키자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딱 보시다시피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토부에서 어떻게 또 요거를 또 바꾸려고 하냐면 아예 이번에는 그 요거를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도시혁신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그 규제 풀리는 제한이 풀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이것보다도 더 푸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아예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걸 이제 화이트 존이라 그러더라고요. 화이트 존이 뭡니까? 이거 하얀색 지역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알아서 너네들이 설계 그대로 다 해줄게 막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밀도로 여기다가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여기가 막 그 직장인들 수요 업무 복합 단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몰리겠습니까? 신도시가 하나 여기 탄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예요. 용산역에서요? 예? 용산역에서요? 용산역?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운 곳. 아니 여기 국제 업무지구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가지고. 업무지구하고요? 네. 아유,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 봐요.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여기 원효로 일가가 그만큼 이제 입지가 또 원효로 여기 용산 국제 업무지구하고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물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원효로 일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효로 이 청파 1구역 그 2구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효로 일가에는 3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근생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쓰던 주택으로 쓰던 근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오더라고요. 근생은 좀 싸게 나오죠. 예. 그걸 하려고 하는데 25평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8년 7월 31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지정되는 것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나온다는 조항은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확실한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청에 뭐 물어보신다든지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그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요건들이 까다롭게 있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우리 시청자분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무슨 그 계속
전기세라든가 이런 네네. 주택을 사용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수집 맞습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다 제가 해놓으려고 해요. 네. 예전에 이 근생 빌라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네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다시 네. 연락 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네, 확인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네,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용산에서 투자 계획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정확한 물건으로 조금 더 줄여진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네. 네, TV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영으로 좀 부탁드리고 화면 보시면서 전화로 소리는 좀 저희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30평대 거주 중인데요. 네, 이게 자녀들이 다 커서 나가 살아서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음, 한 20평대로 이사할까 생각하는데 네. 그 수익성도 있고 좀 살기 좋은 곳을 추천받고 싶어서 아,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제는 네.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좀 적은 평형으로 가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지역적으로는 좀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 본 건 없고요. 가끔 제가 시간 날 때 네. 이거 부동산 여기 음. 좀 부동산 채널을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어디에 거주해야겠다 이렇게 딱히 마음속에 있는 동네도 없이 그냥 어쨌든 그냥 투자 가치로 좀 좋은 네네. 곳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 30평을 매도하고 20평형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편한 세상 30평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자녀분이 이제 출가를 하시니까 출가를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나가 살고 있어요. 아, 예, 나가서 밖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네. 뭐 이렇게 뭐 다른 투자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20평대로 옮기시려고요. 네. 지금 이 편한 세상에서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처음 입주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네. 비과세일 거고, 네. 예, 비과세일 거고, 지금 현재 30평대가 한 12억 정도 하나요? 네네. 예, 12억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12억을 하면 지금 들고 계시는 자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갖고 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억 정도? 아, 2억은 대출을 뭐 다른 거에 쓰고 10억 정도 남게 네.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10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드려요? 아니면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자금을 이렇게 따로 쓰셔야 돼요? 한 7, 8억짜리 네. 정도 하고 나머지 그 차익은 이제 자녀한테 좀 도움 주고 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그 거주하시는 지역이 딱 봉천동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되나요? 다른 곳을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그 봉천동에서 우리 2호선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림역 지나가지고 이쪽 위쪽으로 가면 여기 영등포잖아요. 네네. 예, 도림동 일대. 도림동 일대로 한번 잠깐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은 워낙 새 아파트에 계속 살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그 현 아파트로 가시는 걸 꺼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거주하면서도 많이 오르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재건축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로 가시는데 여기 보라매 공원 있죠? 네네. 이 보라매 공원 바로 옆에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신대방 우성입니다. 네네. 그리고 1차입니다. 2차 아니에요. 네네. 1차 아파트로 20평대로 옮기세요. 이게 한 8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아, 네. 그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입지도 좋아요. 입지도 좋고 병원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 바로 5분 거리에 한 2분 거리일 겁니다. 2분 거리에 지하철 역사도 들어와요. 신안산선. 아, 네. 내후년 개통일 겁니다. 바로 네. 공원도 바로 가까이 있고 살기가 굉장히 좋죠. 쾌적하고
위에 바로 뉴타운이 있고요. 아래쪽에 또 여기 재건축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지분이 굉장히 커요. 지분이 네네. 평균 지분이 큽니다. 이 지분이 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업성. 사업성. 예비 안전 진단은 이미 통과를 했고요.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그 모금 활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는 돈 한 2억 정도가 남잖아요. 네. 2억에서 뭐 3억 사이로 이렇게 남으면요. 네. 그 2억에서 3억 사이는 아드님도 근처에 계시면 좋잖아. 네네. 그죠? 근처에 계시면 네. 좋으니까 여기 위에 신안산 타고 가다 보면 도림 사거리라고 있어요. 도림 사거리. 도림 사거리. 네. 도림 사거리 여기에 장미마을이라고 있어요. 장미마을. 꼭 네. 기억해 놓으십시오. 장미마을. 요 장미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제가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막 그 지금 옆에 주변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장미마을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주민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장미마을을 꼭 한번 가보시라. 여기에 만약에 2억에서 3억으로 투자하신 물건이 있으면 아드님 명의로 투자를 해놓으시면요. 아드님이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장가가고 이제 결혼해서 그 아들을 생기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여기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역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니까 학군도 좋아지고 일자리 수요도 바로 위에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 수요도 많아서 집값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리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덜 내리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아파트에 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면 세미나에 오셔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나눠서 어떻게 또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할 수 있는지 또 일러드렸으니까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짧은 시간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고민들을 좀 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직접 만나서 긴 시간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그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런 곳을 찾아다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그게 좋은 정보가 돼가지고 머리에 쏙 박히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는 진짜 종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에 진짜 이거 얼마 안 되는 요 폭이잖아요. 요게 나중에 되면 이 폭보다 더 큰 폭으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토요일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원부동산으로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풀어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질문들도 하시고 답변을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세미나에 관심 있고 부동산 정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자산을 좀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꼭 예약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중에는 오후 1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이 없는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또 이런 무료 세미나 찾아가서 투자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죠.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 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긴 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